이 영상은 시, 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시청이나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평소 본인의 고유 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 와중에 관내도처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화 활동을 하게 된다. 산불 진화 현장에서 공무원은 조원을 리드하는 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불 현장에서의 조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산불 진화는 조장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의 산불 진화에 대한 지식은 산불 진화대나 산불 감시원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들이 산불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산불에 대해서, 산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산불 현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산불 현장에 투입했을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불 현장에 투입은 됐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산불을 잘 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자신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번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산불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누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산불 현장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ICT 기술이 접목된 각종 첨단 장비가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다는데요. 산불 진화 합동훈련 현장을 장용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능선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재 신고와 함께 출동한 살수 드론이 공중에서 발화 지점 주위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살수 드론에 이어 공중에 떠오른 6대의 소화탄 투하 드론이 일제히 소화 분말을 뿌립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 진행된 산불 진화 합동 훈련 모습입니다. 훈련에 사용된 소화탄 투하 드론입니다. 거리는 2km까지 갈 수 있고 소화 분말은 8kg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 지금까지는 드론이 없는데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을 끄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산불을 끄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 진화 단계를 보면요, 진화 단계를 보면 총 6단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발화가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확산이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출동을 해서 주부를 진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잔불을 진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진화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재불이 나기 때문에 뒷불 감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지금 잔불 진화 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잔불 진화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산불 현장인데, 이게 산불 현장입니다. 산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엄청 많죠. 세계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딱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본부의 산불 지휘입니다. 이게 본부의 산불 지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화조의 그 조장의 역할입니다. 진화조 조장의 역할입니다. 이 2가지만 잘 되면 성공적인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산불이 8건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올해 들어서 엄청 산불 많이 나죠. 상당히 많이 나는데 산불이 경상북도가 또 전국에서 1등입니다.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건수는 2등, 면적으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는 산불이 나는 게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산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본부에서는 뭘 해야 되나?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가 중요한 것이 들어오는 진화대를 각급 불이 나면 각급 기관에서 전부 지원을 다 오지 않습니까? 많은 인력들이 오죠. 이 들어오는 인력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인력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본부에서 잡아서 어디서 왔습니까? 해서 바로 조장 이름을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 기록을. 이 기록을 안 해요. 저도 산불 현장에 수십 번을 갔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조장을 이름을 딱 기록을 해놓고 배치 지역을 현장 배치 지역을 요 왼쪽 능선으로 투입하세요. 이렇게 지역을 지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도 어느 기관에서 왔는 진화대가 어디에 투입이 되는지 본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전혀 안 돼요. 불을 끄는지 안 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와가지고 밑에 계속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곳도 많이 있어요. 왜? 본부에서 그걸 안 하니까. 본부에서 그래서 투입을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조장 성명을 딱 기록을 해놓고 현장 위치를 지정해서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장 이름을 왜 적어야 되겠어요? 조장 성명을 꼭 적어놔야 됩니다. 조장의 그 성명을 적은 것과 안 적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장의 이름을 적어 놓음으로 해서 자기 기관을 대표해서 지원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어 놓으면 책임감이 몇 배 상승되겠죠. 그래서 불을 끄는데 적극적으로 끌 수 있다. 네, 그래서 조장 이름을 꼭 적어 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산불 현장에서 전부 조장의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산불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니까 조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조장이 이렇게 역할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 조는 가나 마나. 그래서 조장이 리드를 해서 조원들을 리드해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장은 조원들의 행동을 전부 이렇게 감시를 해야 돼요. 조원들 중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또 화장실 간다고 가라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 사항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불 지휘본부와 계속 연락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불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조는 어떻게 급식이 와가지고 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만 급식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부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 산불이 성공적인 진화는 조장의 영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장은 진화선을 구축하는 방법이라든지 잠불을 정리하는 방법, 불을 끄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원들을 리드할 수가 있다. 또 모르면 가르쳐줘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장이 모르면 어디 계세요? 조장이 조원들이 눈치를 보고 서로 각자 눈치를 보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헬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 중에서 진화성 구축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화성 구축 요령은 1개 진화성 구축 조가 있으면 보통 3명, 5명, 많게는 10명까지 이렇게 한 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각자의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각각 이렇게 임무를 구해서 이렇게 할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장은 우선에
진화선을 설치하는 노선을 선정을 해줘야 돼요. 이 진화선을 설치해야 돼. 여기까지가 지금 불이 타고 있다. 그럼 여기에 진화선을 설치를 해야 돼요. 어디를 설치할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걸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하는 얘기죠. 작업하기가 쉬운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 작업하기가 쉬운 위치. 작업하기 어려운 위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m도 못 가가 다 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줘야 된다. 조장이. 그래서 그 표시를 하면서 나가면 좋은 데는 이제 따라오면서 진화선을 설치하겠습니다. 진화선을 설치할 때는 좋은 데는 노선을 선정해 놨으면 그 노선을 따라가면서 지상부에 있는 불에 탈 수 있는 연료를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불에 탈 수 있는 연료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도 비내야 되고 또 낙엽도 걷어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산에 가면 낙엽이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낙엽을 다 걷어내야 돼요. 특히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익토겠죠. 낙엽이 썩었는 부분, 낙엽 속에 아래쪽에 보면 썩었는 낙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해서 흙이 나올 때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흙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경사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사지에는 언덕을 만들어야 됩니다. 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화선의 근데 폭은 그러면 과연 얼마나 해야 됩니까? 폭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은 1m 정도를 잡습니다. 1m. 그런데 실제로 산불 현장에 가면 진화선 설치해놓은 거 보면 한 번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진화선의 폭은 산의 그 경사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사가 급할 경우에는 폭을 약간 넓게, 경사가 완경사일 때는 폭을 좁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진화선을 구축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전진 산불일 때 불머리 방향, 불머리 쪽에서는 진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머리 방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화상을 입거나 질식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머리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냐? 측면, 불이 타고 있으면 측면, 그 다음에 뒤쪽 후미 쪽에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해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진화선을 설치하려고 조장이 딱 보니까 잇목이 나무가 이런 나무가 막 서 있어요. 이런 나무를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나무가 없는 쪽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잇목 많은 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보니까 이쪽에 한 군데를 발라니까 가시는 불이 막 꽉 찼어. 근데 이 가시는 불이 이렇게 많은데 방아선을 칠 수가 있겠어요? 가시 찔려가지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런 구역은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경사가 급한 지역에 바위가 있다든지 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구역을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됐어요. 돌이 굴러서 이게 발도 다치고 뭐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역은 진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진화선을 설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선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선의 종류는 파변 진화선이 있고 사선 진화선이 있고 다두화 진화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파변 진화선은 보통 불이 났을 때 불이 나는 둘레를 뺑 돌아가면서 진화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선 진화선인데 이 사선 진화선은 경사가 심하고 화세가 셀 때는 위험하겠죠. 그러면 불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불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진화선을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선으로 나가면서 친다. 사선으로. 이게 사선 진화선입니다. 화세가 너무 세다든지 경사가 심한 거 이런 것을 사선 진화선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다두아가 있는데 다두아는 이제 물머리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물머리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별로 안 불고 하세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불머리에서부터 작업이 해야 된다. 불머리에서부터. 그래야지 빨리 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불머리부터 작업을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작업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화선을 구축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흙이 나올 때까지 이게 부엽토가 있으면 안 돼요. 흙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땅을 파서 여기에다 언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턱을 만들었어요. 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솔방울에 불이 붙었어요. 솔방울에 불 붙은 것이 뚝 떨어지면서 굴러서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여기에 딱 왔을 때 이 턱에 딱 걸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 턱이 없으면 왜 되겠어요? 경사가 심하면 계속 굴러가겠죠. 계속 굴러가가지고 저 밑에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계곡에 멈추면 거기서 다시 불이 붙어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이 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불이 못 넘어가게 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장의 역할과 진화선 구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불 정리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